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축년의 운세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일간별로 간목일간부터 개수일간까지 일간별로 2021년 신축년의 운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신축년의 운세입니다. 자, 신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축년이죠. 이렇게 되면 신축의 포인트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자, 지장간에 계신기가 있죠. 그러면 지장간의 계신기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천간으로 투간을 하게 되죠. 이 신금이 천간으로 투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축년은 금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자, 이 경자년의 경금은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경금이 신금보다 강하지요. 경금은 무쇠, 큰 바위,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금과 신금을 단식 판단으로 하면 경금이 더 강하지만, 자, 경자년과 신축년을 놓고 보면은 경자년은 지장간에 금이 없고 전부 식상만, 수만 있지요. 이에 비해서 신축년은 강한 비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자년에 비해서 신축년은 금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 신금의 영향력, 병신합을 한다라든가 을신축을 한다라든가 이 신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포인트가 바로 강한 신금에 맞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서는 축토지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3년을 마무리를 하죠. 해자축 3년. 자, 해자축 방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올해 2020년 경자년, 21년 신축년까지 항상 3년을 묶어서 봐야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사주를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국은 해자축 북방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축토는 뭡니까? 삼합을 했을 때 사유축이 되지요. 사유축. 그러면 사유축이면 계사년부터 2013년부터 축토 2021년 신축년까지 9년에 걸친 그 과정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국으로도 마무리, 결실,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합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사주는 그 단식 판단으로 보면 안 되고 신축년 자체도 봐야 되지만 방국과 삼합까지 3년에서 9년까지 널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년의 포인트는 역시 이 축토에 있죠. 이 축토에 있습니다. 자, 이 축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겨울의 흙이지요. 동토지. 그 다음에 조토가 아니라 습토지요. 축축한 냉랭한 토이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도 축토라는 것은 축월도 그렇지만은 축시도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아직 동이 피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다. 그러면 축토를 보게 되면 동토고 습토고 그 다음에 계절적 시간적
조후적으로 봤을 때 화가 절실히 필요하죠. 화가. 그러니까 올해 이 축토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화가 사주원국에 강한 사람은 대단히 유리하지. 목화가 강한 사람은 축토, 동토와 습토가 와도 오히려 긍정적이죠. 반면에 금수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 금이나 수가 강하고 목화가 약하게 되면 대단히 불리하지요. 이 냉랭한 추운 땅에 금수가 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신축년에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술충미의 고지가 되지. 진술충미의 고지가 된다라는 것은 전목운이다. 전목운이 뭡니까? 진술충미 개운과 진술충미 세운을 전목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목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다시제자죠. 다시제.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신축년과 같이 진술충미, 토, 묘지운이 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학생들은 재수라든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가 됩니까? 사주에 병화가 용신인데 이것이 뿌리가 없는 약한 사람은 신축년에 어떻게 됩니까? 병신합으로 용신이 합해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정화가 아니라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서 이것이 용신인 경우, 단 이것이 병오라든가 아니면 사오미 지지에 뿌리가 있는 통근을 한 병화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립되거나 병화가 약하거나 이것이 병신합이 되게 되면 용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관제구설수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질병 문제라든가 손재수라든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병화일간이라든가 일간이 병화라든가 아니면 천간에 병화가 있을 때 가장 병신합이 가장 발생이 되기 때문에 쟁합이라든가 투합이라든가 그러니까 병화일간 여기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단 긍정적인 변화가 70%, 부정적인 변화가 30%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인분이 을목일주가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을신충을 하는데 이 신금이 지장간의 신금이 투간돼서 매우 강하니까 을목에 싹을 자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을목에 싹을 자른다. 다만 을묘일주라든가 아니면 임묘진 로강지에 통근을 한 을목은 괜찮습니다. 을신충을 해도 싹이 잘리지 않는다. 그런데 을목일간에 약한 을미일주인데 임묘진 방국이라든가 이런 목이 약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을신충을 하게 되면 이 신금이 평관 즉 칠살작용을 하지요. 을목일간에게 신축년은 정관이 아니라 평관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신약한 을목일간은 올해 직장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질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금과 신금을 비교해 봅시다. 자, 경금, 신금
자, 경금일간은 금생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금일간은 금생수가 대단히 잘 되지요. 자, 신축년은 토생금에서 금생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경자년 같은 경우는 이 경금 같은 경우는 금생수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수나 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조문계. 자, 경금은 거대한 바위에서 금생수가 잘 안 되지요. 물론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가 되지만은 하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금보다 신금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일간으로 봤을 때 경금과 신금을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에 특히 이 경금일간들은 올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일간이 묘지, 인묘가 되지요. 그 다음에 경금일간에게 신축년은 어떻게 됩니까? 겁재운이 되면서 정인운이 되지요. 그러면 본인이나 자녀가 경금이다. 배우자가 경금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라든가 어떤 돈 거래라든가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금일간의 신축년은 겁재지요. 그러면 나보다 더 센 놈이지요. 나의 경쟁자가 강력한 라이벌인데 그 겁재가 편인, 정인이죠. 이 경금일장에서는 정인이죠. 실력이 있는 겁재다. 실력이 있는 겁재운이 들어오니까 경금일간은 올해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2월, 3월, 경인월, 신묘월, 특히 3월 달에 3월 5일부터 신묘월이 오게 되면 경금일간은 투자라든가 여기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금일간은 유리하다. 천군만마를 얻은 경이지요. 추진력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왜? 일간에 힘이 생기죠. 지장감까지. 그래서 같이 신축년이라도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에게는 천양지차입니다. 자, 그래서 경금일간은 올해 오픈이라든가 몰빵,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몰빵하지 말고 신금은 괜찮습니다. 예, 신금일간의 목화 기운이 튼튼하다. 목화가 통분했다. 이렇게 되면 배팅을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가 강하면 신금경금일간에 화가 강하면 대단히 유리하죠. 왜? 그게 관성운이기 때문에 승진운이라든가 어떤 취직운이라든가 어떤 이런 직업운에 대단히 유리하다. 그래서 포인트는 신축년에는 목화가 강하면 대단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화가 약하더라도 목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강하면 신축년에 진술충미 토가 와도 목극도 소토가 되기 때문에 묘고가 아니라 계고가 되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일간이고 경금일간이고 목이 강한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가 약하면 목이라도 강하면 된다. 그런데 화도 약하고 목이 약하면 은인자중에 이릅니다. 은인자중에 이른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을목일간 중에서 목이 강하다. 뭐 을목일간인데 을묘일주에 간목도 있고 뭐 인묘진 이렇게 목이 강한 사람은 올해 대단히 좋습니다. 신축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혼잡된 경우가 있습니다. 천간에 식신상간이 혼잡되어 있다. 아니면 관성이 혼잡되어 있다. 천간에 아니면 재성이 혼잡되어 있다. 뭐 비겁이 혼잡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이 인성이 혼잡됐을 때 이것이 천간에 두세 개 있어서 혼잡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신합이라든가 이런 합이 되게 되면 합거가 되죠. 합을 해서 하나가 정리가 되죠. 식신상간 중에 합이 된다. 이것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원국의 혼잡 자체는 부정적이지만은 그 혼잡된 식상 중에 하나를 병신합이라든가 합이 되게 되면은 가르마가 쳐지게 되지요. 즉 골치 아픈 게 정리가 된다.
직장도 투잡에서 하나가 정리가 되고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업이나 배우자나 어떤 남자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재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잡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혼잡을 오래 병신합이라든가 뭐 을경합이라든가 합이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일단 아까도 모두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해자축 3년을 정리하고 사유축 계사년부터 올해까지 9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2021년에는 결과 마무리 사유축 금고의 마무리를 확실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야 내년부터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으로 인묘진, 동방북으로 가지. 예? 동쪽 인묘진. 여기는 부근도 상승운이고 개인의 운도 대체적으로 상승운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년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다음 시간부터는 각 일간별로 간목일간별로 간목일간의 신축년 운세 그 다음에 을목일간 그 다음에 병화 이런 식으로 각 일간별로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에 대한 통병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